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상권이 안 좋아서 그래, 근데 건너편 집은 겁나 잘 돼,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집은 미원 겁나 때려놓고 캡사이신 넣고 하는데 우리는 고춧가루 뭐 어디 엄마가 준 거 갖다 쓰고 MSG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현실 부정을 합니다. 상권이 지금 내가 판매하고 있는 걸 수용할 그런 상권이 아닌 경우들은 업종 변경하는 게 답일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사장님이 장사를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업종 변경을 해도 장사는 똑같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식업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업종 변경 vs 리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매출이 떨어졌다고 업종 변경부터 하는 건 왜 위험한가요?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외부 요인으로만 돌리면 업종 변경을 하게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외부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상권이 지금 내가 판매하고 있는 걸 수용할 그런 상권이 아닌 경우들은 업종 변경하는 게 답일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사장님이 장사를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업종 변경을 해도 장사는 똑같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객관적인 이유를 파악을 해서 정말 이게 상권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업종 변경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문제이고 내가 조금 개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리고 장사를 계속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상권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리브랜딩을 하는 게 맞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권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손님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권에 맞는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들의 상가나 이런 데들은, 예를 들면 작은 평수의 고깃집들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인데 신도시고 아이들이 많은 경우들은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이런 것들이 잘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홍대나 이런 데 가서 핫한 이자카야를 봤는데 나는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 가서 해야겠다라고 하면 상권이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많은 상권 같은 경우들은 주로 생활권이 아침 점심에 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카야 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30, 40대 혼자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있는 아빠들이거나, 근데 아빠들 같은 경우는 술을 집 앞에서 안 먹습니다.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1인 가구들이 아파트에 혼자 살 확률도 적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 좀 다른데 집값이 좀 싼 데 가서 있겠죠. 근데 굳이 아파트 상가까지 와서 좋은 이자카야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권이랑 맞는데 장사가 안 된다, 나랑 비슷한 업종인데 저기는 장사가 겁나 잘 된다, 그럼 그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죠. 장사가 안 될 때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뭘까요? 외부 환경 탓이죠. 장사가 안 되는데 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상권이 안 좋아서 그래, 근데 건너편 집은 겁나 잘 돼,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집은 미원 겁나 때려놓고 캡사이신 넣고 하는데 우리는 고춧가루 뭐 어디 엄마가 준 거 갖다 쓰고 MSG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현실 부정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되는 데는 왜 잘 되는지, 뭘 못 갖고 있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권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점심 밥집이에요. 근데 점심시간에 나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저녁에 고깃집이야. 저녁에 나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 한 달, 두세 달 걸려요. 그럼 상권은 죽은 겁니다. 이건 상권 죽은 건 그냥 거기 장사하면 다 알아요. 그냥 딱 봐서 야, 이거는 회생 불가다,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데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평일엔 죽어있는데 주말엔 살아나는 상권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가게만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업종이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데들은 주말에 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가 뭔가 데이트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놀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와서 빨리 먹고 빨리 빠질 수 있는 것들, 뭐 예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주말에 매출을 엄청나게 땡기고, 평일에는 그거를 배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푸는 게, 물론 업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아빠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 업종 변경을 추천하고 어떤 분들에게 리브랜딩을 추천하시나요? 프랜차이즈만 운영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이 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리브랜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브랜딩을 만들어두고 스스로 이제 앞으로는 원래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해줬던 식재료의 품질 관리라든지 기본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싶고, 아니면 그런 것들 좀 어려워하시고 그냥 나는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꾸준히 해서
매출을 올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프랜차이즈로 업종 변경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리브랜딩은 프랜차이즈들 몇 개 운영해보니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장사 경험도 좀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독립도 좀 해보고 싶으시고 독립 브랜드로 조금 더 마진율도 좋게 하고 매출도 높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리브랜딩을 추천을 드리는데, 상담하면서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업종 변경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리브랜딩과 업종 변경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장사를 이제 하시면서 물론 장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이 장사를 함으로써 이 다음 스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음 스텝은 모르겠고 그냥 나는 매출만 어느 정도 잘 나와서 그냥 꾸준히 우리 가족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시라면 저는 계속적으로 좋은 프랜차이즈를 발굴해서 그때그때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업종 변경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는 나도 매장으로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리브랜딩을 좀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변경이든 리브랜딩이든 뭐든지 간에 장사를 함에 있어서 저는 이 목표랑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일이 다 하고 싶진 않지만 내 매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캐파랑 성향이랑을 파악을 하셔서 업종 변경이든 아니면 상권을 이전하시든 리브랜딩을 하시든 고민하셔서 장사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